제가 오늘 눈을 의심하면서 아 진짜 피가 머리까지 솟구는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아니 헌재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예고한 것처럼 헌재 위헌 선고가 있는 오늘 감사원에서는 그동안 선관위에 대해서 감사했던 내용을 발표했는데 일단 이 두 가지 다 피가 솟구쳐요. 헌재의 이 결정 결국에는 이 사법부 좌파 카르텔끼리 짬짬이로 이 서로를 덮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이 결정도 말이 안 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선관위의 고의적 인사 청탁과 가족 채용 때문에 무려 800명이 넘는 평범한 취준생들이 선관위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선관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선관위는 원래 가족 회사다. 가족 채용에 전통이 있다. 우리 전통대로 한 거다. 그러니까 범죄 전통이 있으면 그냥 범죄 저지른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어떤 국민이 거기에 공감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 제목만 봐도 약간 형용 모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게 해명일까 아니면 자폭일까? 이해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헌재가 오늘 이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안 된다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령 독립된 헌법기관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법원, 헌재, 선관위 요 네 개를 이제 나열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 지금 세 개가 일단 판사들의 나와바리입니다. 그렇죠. 뭐 좀 네. 속된 표현 죄송합니다. 거기에 국회는 뭐죠? 자기들 정치적 성향 진영이에요. 그렇죠. 좌파. 그렇게 우리 좌파 카르텔은 너네들 건드리지 못하는 거야라는 걸 우리가 정해줄 거야. 진짜 우리 법 연구회가 다 해먹네요. 야, 예.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네 곳을 헌재가 짚었다는 거 보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암적인 카르텔을 그대로 고백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77쪽의 최후 변론에도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저히 이 어떤 이미 드러나 버린 문제점을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걸 들여다보고자 하지만 강력한 카르텔에 의해서 더 강한 권력에 의해서 항상 가로막히는 것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는 예. 오늘 헌재 선관위 감사하지 말라는 판결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통치권이 아니면 선관위를 이제 어떤 기관도 들여다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걸 헌재 스스로 오늘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야 그러려면 선관위에 문제 있을 때 국민적 의혹이 보고졌을 때 보려면은 비상계엄 말고는 어떤 수단도 없는 거 아니야가 이제 정말 확연하게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죠. 정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를 해도 그냥 기각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뭐 그냥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다른 사건들은 의심이 있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해줘서 그 의심을 해소하게 해주죠. 여기는 의심도 품지 마라고 영장을 다 기각해버립니다. 아니 지금 영장 청구 단계에서 범죄자를 다 지금 소명을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장이라는 게 어떤 그 뭐 계좌를 들여다보거나 통신을 들여다보거나 그런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가 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수사기관이 하나하나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수사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런 수사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참 이 선관위라는 조직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 악취가 진동하는 감사 결과가 오늘 나온 것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그동안 참 모진 고초를 겪어가며 열일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 자기 아들, 딸 부탁한다는 채용 청탁 전화를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고 우리 딸 착하다 이런 말하면서 경력직으로 뽑아달라라는 전화를 했다는 기록도 전부 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3주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국민권익위가 1차로 선관위 채용비리 조사에서 28명 고발했거든요. 네. 검찰이 3주 전에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어요. 검찰은 또 왜 그러죠? 증거 불충분으로.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선관위가 자료를 안 주니까 자기들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 했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는 국민권익위 조사보다는 훨씬 더 자료를 많이 확보한 거거든요. 네네. 그럼 검찰에 다시 재고발을 했을 때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조차도 국민권익위에 고발을 받고 28명 무혐의를 줄 정도로 선관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게 3주 전에 드러난 거예요. 이상하네요. 그러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어떤 그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도
충분히 검찰이 인지하고 수사를 할 수도 있는, 심지어 고발장도 여러 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진행 안 됐던 것이 왜 그런지 알겠네요. 검찰도 어느 정도 그쪽으로 누워 있네요. 그런데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거든요. 검찰 내부 이프로스 망에서도 검사, 부장검사 한 명이 맞아요. 이 지금 선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된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강제 수사해야 되고 영장도 나와야 된다. 신청하고 영장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양심의 목소리로 한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 검찰 조직이 과연 그런 양심의 목소리로 돌아가는 조직인지도 의심스럽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어쨌든 명확한 감사원의 근거 자료 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 등을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단순히 감사원 발표하고 끝 이게 아니라 검찰 고발로 이어지든지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지. 네. 저는 선관위에 부정 채용된 이 사람들요. 그 채용을 청탁한 고위직도 그렇고 채용 청탁이 된 그 착하다는 아들 딸들 다 옷 벗고 나와야 된다고.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향해서 억하 심정을 품겠죠. 복수심을 품겠죠. 그러면 그 잘난 가족 회사인 선관위에서 선거 있을 때마다 보수한테 불리하게 유권 해석을 하겠죠. 지역에서 선거해 보면요. 선관위원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지역에 뛰는 후보들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에요. 처음에 우리 부정선거 의혹이 딱 제기됐을 때 이준석이 가장 나대면서 하는 말이 네.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 직원 수천 명, 2-3천 명을 다 속여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반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힘을 빼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불가능하다라는 어떤 해명의 근거가 우리 전부 다 내부에서 협조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마치 힌트 주듯이 해버려요. 자백하듯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내부가 잘 결속돼서 이런 것들이 안 새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똑같은 사람들,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범죄자 연대. 같이 때를 묻히고 네. 더럽혀지면 나도 더럽기 때문에 상대방을 지적하지 못해요. 그런 식의 채용 단계에서부터 좀 뭔가 더럽혀진 사람들, 그 더럽혀져서 새롭게 채용된 사람을 위해선 누가 필요합니까? 추천한 다른 사람이 또 내부 직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마피아나 조폭들이 자기들 식구 뽑는 방법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더 의심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족 회사면 지들 말대로 가족이 추첨해서 착한 아들 딸 뽑는 회사면 가족끼리 이상한 거 다 덮어주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맞아요. 예. 단기 드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선관위에 투서가 들어와서 부정 채용인 것 같다고 중앙 선관위에 고발하니까 중앙 선관위가 조사하긴커녕 왜 이런 쓸데없는 걸 건드리느냐. 우리는 원래 가족 채용이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지역 선관위를 혼냈다는 거잖아요. 와, 이런 감사 결과들을 보면 이 선관위에서 그동안 무슨 일들을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했는지 더 많은 의심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제까지와는 다를 겁니다. 국민들이 계몽됐어요. 특히 2030 젊은 층들이 계몽돼서 제가 시국선언을 다 다니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서강대에서 바로 온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 선관위의 선거 공정성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딱딱딱 비판을 하는데 선관위 직원 아무나, 그 가족회사 직원 아무나 한번 와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철저하게 좀 표현이 그러네요. 발릴 겁니다. 그렇죠. 예, 완전히 뼈와 살이 발릴 겁니다. 지금 저들이 이 시국 선언하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스탑 더 스틸, 네. 부정선거 바로잡아라, 선거 부실의 의혹을 해소해라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 언론들은 이걸 소위 말하는 나이 많으신 어른들이 그거 유튜브에 빠진 걸로 매도하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전국 대학에서, 오늘은 또 전남대에서도 맞아요. 선언 있었더라고요. 전남대 시국선언은요, 제목이 부정선거 검증하라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을 포함해서 전국 각지의 똑똑한, 아까 서강대, 저 여동생이 서강대 출신이라 참 제가 좋아하는 대학교인데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똑똑한 젊은 대학생들이 들어 일어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창 지금 막 수능 막 치고 내가 제일 빠릿빠릿할 때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아무리 봐도 상식적으로 의혹투성이인 게 너무 많은데 왜 이걸 다 묻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좌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오히려
저는 뭐 세대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많이 있다고 거짓말 쳤는데 가보니까 다 어르신들밖에 없던 게 어디냐? 한동훈 책 사러 가는. 맞아요. 뭐 한동훈 책에 뭐 30대 직장인들이 반차 쓰고 오픈런이라고 하더니 사진 보면 다 죄송하지만 60대 어머님들이에요. 60대 70대 할머니들이 거긴 주류고 오히려 막 극우 뭐 틀딱 막 이런 늙은이 이런 단어로 우리를 막 비하하더니 지금의 우리 보수 진영의 이 대학가 시국 선언의 주체는 20대 대학생들인 거예요. 이거는 오늘 뭐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그 호감도 조사 5명 중에 꼴등 한동훈. 그런데 네. 1등한 게 있어요. 비호감도 조사예요. 아주 높은 확률로 서울에서 뭐 비호감도 뭐 거의 80% 찍고 막 그러는 것 같던데. 예, 비호감도라는 건 네.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 표현입니다. 사실 관심이 없으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아주 대동단결 좌우가 연대해서 한동훈만큼은 정말 싫어요라고 77%가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그리고 오늘 또 뭐 조금 아까 다른 또 뭐 매체 박지원이 나와가지고 네. 이런 질문을 받아요. 이번에 탄핵 1등 공신 누구냐? 네, 누구냐? 그냥 이야기합니다. 한동훈이다. 음. 이런 사람을 누가 지금 지지하겠습니까? 가령 민주당은 우리한테 좋게 해줬으니까 나도 한동훈 지지해. 이게 표로 연결되겠습니까? 한동훈은 안 되죠. 누구 표 받아서 정치할 거예요? 근데 지금 참 이 방송과 언론 환경이 기울어진 게 뭐냐면 지지율에 대비해서 네. 한동훈의 입장이 과잉 대표되고 있어요. 그렇죠. 기사나 이런 관심이 과하게 많고 아까 말씀하신 오픈런 같은 건요. 네. 그 어떤 정치인도 그 정도 정황 가지고 그런 기사 못 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방송에 옛날보단 좀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친한계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인터뷰시키고 종편에 출연시키고 하는 이 한동훈 편향적인 저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 전통 언론사들 종편들의 고질병 이번에 한동훈의 몰락과 함께 조중동과 종편들도 아주 뼈저린 채찍과 회초리를 보수 진영으로부터 맞아서 야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채널A 조선일 TV조선 안 보면 너네 볼 건데 그러니까. 너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의 중도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이 채널A랑 TV조선 보겠냐? 이런 교훈을 그들이 저는 얻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는 즈음에서는. 우리가 조중동 절독 운동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잘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제 어떤 논조가 바뀌기 시작한 건 조선일보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의외로 동아일보하고는 다르게 동아일보는 전혀 안 바뀌었어요. 동아일보와는 다르게 채널A가 조금 변해요. 그리고 TV조선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국선언을 다녀보면 채널A 카메라가 항상 와가지고 적어도 최소한 라이브 중계는 안 해도 최소한 스케치는 하고 담아가는군요. 그리고 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16분짜리 시국선언을 영상을 쭉 다시 보기로 이제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변한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여론이 정상화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예전에 그 어떤 맛을 못 잊고 한동훈을 다시 빨아제낀다? 다시 우리가 절독 운동하고 안티 운동하고 그런 일로 또 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혼줄을 좀 내놓아야 돼요. 이- 지지자들의 어떤 네. 끝까지 절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지자와 시청자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언론 방송이 아니라 자기들이 무슨 플레이어가 돼서 우리가 한동훈 픽했으니까 한동훈은 우리가 밀면 한동훈 된다. 이런 건방진 생각들을 거기 조중동과 종편 수뇌부들이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야 너네 그럼 다 망한다. 너네 한빠들 한 딸들 데리고 너네 어디 가라. 유튜브만도 못하게 사세가 위축되는 그러한 회초리가 이 조중동과 종편들에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2030들이 깨어나고 이제 선관위의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과 이제 더불어서 고위직 친인척 특혜로 일반인들 800명이 지금 채용이 이건 탈락이 된 겁니다. 너무 큰 숫자예요. 너무 큰 억울하게 숫자. 탈락된 네. 거예요. 예. 자기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네. 2030의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예. 이게 2030들이 이 선관위 같은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하려고 정말 쇠가 빠져라 고생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8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전화 한 통, 우리 딸 착해. 이 전화 한 통에 밀린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조국 사태 때 조민 때문에 밀린 사람 의전원 지망생 1명 때문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났죠. 근데 조민이 나쁘죠.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한 명이 부산대 의전원 갈 걸 못 갔어요. 맞아요. 조민 때문에. 그런데 근데 800배. 이번에 800명이 넘어.
이거는 뭐 최근에 지금 감사한 결과만이고 더 있을지도 수십 년 몰라요. 동안 뭐 네. 십수년 동안 누적된 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조민은 제가 비교하는 게 우리가 조국 조민 때 워낙 분노를 했으니까 그 분노의 몇백 배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거 비교를 하는데 조민 때는요 조국이 노력이라도 했어. 인턴 증명서라도 허위로 갖다 만들었어. 하지도 않은 호텔에서 스펠링 틀려가서 나중에 걸렸지만 그거 아에 이거 바깥이자인지 뭐 이거 틀려가지고 뭐 야. 이름이라도 바꿔 쓰고 심지어 아들 거는 자기들끼리 단톡방에서 같이 막 막 시험도 허위까지 해. 같이 봤어. 네. 너는 1번부터 10번 문제 풀고 나는 11번부터 20번 문제 풀고. 그게 아무리 교수라도 좀 머리가 굳으면 네, 안 아들보다 되니까. 못할 텐데 네, 네. 또 아들이 또 얼마나 못나나.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해서는 안 될 노력이지만 조국과 정경심과 조민을 보면 뭐라도 했어. 근데 이거는 더 열받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학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직장이잖아요. 우리가 조국 깜빵 보내니까 이런 비유도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학교를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학교 가려고 했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결과를 이 채용 비리로 얻게 해준 건데 맞습니다. 그게 수가 800명 이상이고 그 표창장을 위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전화 한 통 딸깍. 우리 딸 착해요. 우리 딸 착해요가 무슨 뜻이겠어요? 안개기고 올바른 말 안 하고 더러운 짓 같이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겁니다. 이거예요. 아, 진짜 조국 사태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열이 더 받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진짜 뚜껑 날아가네요. 예. 예. 아, 그분 뚜껑은 그래서 날아갔을까요? 오늘 제가 좀 이상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네. 어떤 사람 가발 밑에 아, 마약 숨겼다. 마약 숨겼다고. 똑같은 생각. 근데 가발 쓴 사람이 약반 것 같은 소리를 해대면 네. 이 기사가 소환될 것 같다는 두고두고 아. 소환될 것 같. 캡처는 꼭 해놓겠습니다. 아, 저희가 뭐 지금 특정인 염두에 두고 거론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뭐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회 부분 거의 랭킹 1등한 기사인데 저도 낮에 뉴스 서치하면서 보다가 누가 가발에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숨겨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기사를 보자마자 참 심각한 사회 기사이고 지금 결코 웃을 시기가 아닌데 제가 터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참 어쨌든 이런 게 악용되면 안 된다. 네, 그런 생각이 그런 들었습니다.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고 이제 어떤 뭐 이런 거죠. 뭐 사람이 행동을 볼 때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비합리적이다. 네. 약반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식의 의심을 안 받는 삶을 모두가 살아야 된다. 네. 예, 교훈으로 우리가 삼으면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특정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사, 사회 부문 1등 기사를 언급한 거고요. 예. 도리맘님 말씀처럼 가발 쓴 분들 세관 검사가 필수다.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을 전부 다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범죄 사실이 오늘 적발이 됐으니까 당분간은 세관 검사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